2학년의 영어 도서관은 좋죠. 좋은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뒷목 잡았다. 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TV 홍콩쌤이고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쌤입니다. 지금은 EBS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로 11년 차인 영어 강사, 유초등 영어 전문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11년이라고 하셨는데 비주얼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영어죠? 사회... 안녕 얘들아. 네. 제가 뭐 딴 때는 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학력 조사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나오셨다고. 네, 그렇죠. 네. 저는 외국어를 끝까지 판. 한국외대 나오셨다고. 그렇죠. 외국어만 봤습니다. 거기 이제 외국어. 전공을 지금 네. 2개 언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하고 뭐죠? 맞아요. 저는 사실 대일외고에서도 스페인어랑 영어를 했고 대외고 나왔다. 네. 그리고 외대에서도 스페인어랑 영어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외고, 그다음에 외대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하고 영어까지. 올라? Hola, ¿qué tal? Muy bien, gracias. 영어 채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영어 전문성 높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 해가지고 유초등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중등 고등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처음은 중고등이었는데 네. 지금은 뭔가 유초등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있죠. 근데 색깔이 좀 더 그 친구들도 더 약간 좋아할 것 같은. 안녕 얘들아. 네. 그만. 네. 좀 더 네. 자, 그래서 유초등부터 해서 싹 다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해보신 우리 김지원 쌤인데,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사실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질문을 시작할 건데, 이제 초등 쪽 중에서 우리 3학년이 영어 시작되잖아요. 그쵸. 중요하잖아요. 아주 근데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3학년에 이제 영어가 학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꼭 이것만큼은 아이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죠. 왜냐면은 공교육 과정만 보면은 3학년 전까지는 영어를 안 해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3학년 때 알파벳을 처음 배워도 전혀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3, 4, 5, 6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되게 확 뛰잖아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 갑자기 단어에서 문장이 확 길어지고 막 이렇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막 사교육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최소한을 보자면은 그쵸. 그래도 알파벳과 파닉스 정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닉스라는 거는 막 대단히 무슨 발음 기호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단어들 있죠. 뭐 네.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뭐 apple, table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발음하는구나를 대강의 감만 잡을 수 있을 정도? 아니면 뭐 mom, dad 이런 걸 읽을 수 있을 정도만 해도 파닉스라는 거에 저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ake, make, 뭐 이런 게 cake 이런 게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사실 그게 파닉스죠. 뭐가 파닉스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알파벳 B와 D를 구분할 줄 알고 B, D가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꿀팁 있어요. 오! 이거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척을 하면요. 네. 왼쪽 순서로 B고 D입니다. 이거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B고 D고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이건 P랑 Q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애기들 영어 유치원 헷갈려 할 때 이게 BD, 이게 BQ 이렇게. 와, 저는 맨날 저 이제 고등학교 주로 많이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이 배가 나온 방향을 모른다라고 아하. 했는데 이러니까 와 진짜 좀 소름 끼쳐가지고 땀이 그래요? 막 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자신한테 엄지척하고 책 읽는 방향으로 BD, BQ. 와 대박이다. 와 정리해 볼게요. 괜찮죠? 네. 아무튼 요 정도의 알파벳에 관련된 지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읽고 쓸 줄 아는 거, 그리고 간단한 파닉스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막 영어 유치원이나 레몬트리 어쩌고저쩌고 막 다양한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욕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하면 좋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아이가 공교육 과정 3학년에 영어 스타트하기도 전에 영어에 질려버린다거나 이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어떻게 보면 감정. 네, 훨씬 중요하죠. 사실 제가 현장에서 또 대치동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막 유치원 때부터 아니면 초등 1, 2학년 때부터 이제 어학원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굴려준다고 뺑뺑이. 할까요? 네, 뺑뺑이를 돌아가는 친구들은 3학년 때 딱 영어가 나오면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일단 나는 이미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5살, 6살, 7살, 8살, 9살 5년이나 영어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어가 싫어.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영어가 딱 나오면 와, 올 것이 왔네 이러고 이제 영어는 믿고 거른다. 약간 이런 친구들도 저는 꽤 봤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학교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듣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에 신뢰가 크게 없고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절대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또 안 들어. 그리고 학원은 가서 뭐 귀찮고 피곤하고 뭐 그냥 관성에 의해 다녀. 그러다가 이제 영어 기초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꽤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 감정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해요. 하긴 길게 가려고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훨씬 중요하죠. 아, 좋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개인적인 약간 질문도 하셨는데 그 따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방과후 수업 들으면서 뭐 기초 파닉스 듣고 집에서는 영어 전자도서관 있잖아요. 많죠 요즘. 땡땡 엄청 많죠 요즘. 하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이분과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쵸. 집에서 좀 아름아름 해왔는데 학원의 도움 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3학년 전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은 워낙 원인이 다양하고 그 친구의 수준도 다양하고 해서 그렇죠. 1대1 솔루션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조금 브로드하게 핵심만 딱 짚어서 드리자면 왜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왜 마찰이 있는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이전에 그 아이와 엄마 혹은 그 아이와 주 양육자와의 대화가 전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왜냐면은 그걸 풀어야,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 도서관에 이걸 안 보려고 하고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냥 표면적인 거네요. 그쵸. 그거는 이제 그냥 아이가 불만을 표출하는 거고 사실상 영어를 강요하는 이 문화가 싫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강요하는 이 환경과 엄마가 싫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밖에 영어 이 양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 불만이 있어서 도서관이 싫은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네가 싫어가 아니라 네, 도서관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양이 싫거나 환경이 싫거나 뭐가 다른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랑 대화를 좀 하면서 찾아가시는 게 좋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를 준 것 같은데 얘가 좀 이걸 너무 힘들어한다. 이제 엄마의 착각. 이해했어요. 아, 네. 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애가 받고 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스트레스 이상의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1,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 2학년의 영어 도서관은 좋죠. 좋은데 한국어 도서관도 꽤 중요하지 않을까요? 뒷목 잡았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 도서도 꽤나 중요한 시기니까 영어 도서를 너무 막 안 한다고 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막 드잡는다고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오히려 왜 그렇잖아요. 내가 막 방금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문 열어가지고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은 더하기 싫지. 더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관심을 좀 유도를 하신다던가 좀 뭐 한국어 도서 쪽으로 돌리신다던가 아니면은 똑같은 영어여도 영어 도서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영어와 놀이를 접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영어를 말랑말랑하게 해준 다음에 도서로 다시 넘어오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말랑말랑하게. 왜냐면 1, 2학년은 어리거든요 아직. 맞아요. 이게 한 5, 6학년 정도만 돼도 제가 해야죠 그래도 라고 하거든요. 해야지. 네, 해야 되는데 물러설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5, 6학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달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를 이제 독해로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1, 2학년이면은 그러기엔 너무 사이드 이펙트가 많죠. 부작용. 알겠습니다. 5, 6학년도 나중에 또 인터뷰 제가 다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뽑아가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은 어떻게 보면 3학년 이야기 좀 하다가 지금 또 이제 1, 개인 사연은 또 1, 2학년이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또 더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취약 있잖아요. 우리
학교 1, 2학년 딱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다 요익당 영어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실 건데 취학 전에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취학 전에 최소한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빨리 생각을 해. 취학 전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안녕 얘들아. 네, 저는 이건 아까 3학년이랑 대답은 비슷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도 사실 네. 요거를 질문을 딱 제가 먼저 이렇게 그 홍콩쌤 거기 구독자분들이 하신 걸 봤을 때부터 이거는 3학년이나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내 소위 말하는 내 주변의 학군이 네, 얼마나 조금 영어 교육에 가담해 있는지에 따라서 주변의 아이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긴 네,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바람직하고 지극히 공교육적인 시각에서 말하자면 알파벳과 파닉스 정도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 주변은 뭔가 굉장히 좀 학구열도 높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문장의 뼈대 형식 정도를 구성하는 느낌? 그 정도까지는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애들이 벌써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릴 때 그래도 좀 많이 들려줘라. 그래요. 그건 좋죠. 네, 그거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뭔가 느끼실 수 있어요. 뭐야, 쟤는 영어 강사인데 영어 하지 말래. 그러니까. 영어 강사인데 쟤는 뭐 하지 말래 다. 근데 이게 제가 하지 말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앞에 질리게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양이 늘어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죠. 그쵸.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고 짧은 시간에 느는 거는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뭐 이렇게 며칠 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 그런 게 어딨어요. 막 내가 일주일 동안 헬스장 갔다 왔는데 갑자기 10kg가 빠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롱런을 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10kg, 20kg를 빼려면 적어도 운동과 다이어트가 지겹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네. 지겹진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 안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나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를 찾으셔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보여주시든 아니면 뭐 그림책이 됐건 아니면 그게 뭐 그냥 뭐 음성 오디오북이 됐건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이 없으니 그걸 좀 반복적으로 많이 틀어주시고 많이 보여주시고 그걸 소재로 아이랑 대화도 좀 나누시고 좀 다양한 독후 활동도 해보시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결국 이제 지원쌤 철학이 저는 뭔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좀 질리지 않게 네, 말랑말랑한 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각 잡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4살부터 한 9살은 너무 어립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 각을 잡고 뭔가 시키기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각 잡히는 애가 제가 볼 때는 그 없죠.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외적이고 대단한 거지 일반하기 좀 사실 어렵죠, 그죠? 사실 사랑만 받기에도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현장에서 뭐 EBS든 아니면 쿠킹 클래스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은 아우 진짜 다 집에 데려가고 싶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집 터져요. 그렇죠. 얘네 다 데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뭔가 하나씩 보듬어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들려주고 하면 너무 사랑 안에서 영어를 잘 듣고 클 것 같은데 저희 집 둘이라도 어떻게 좀 아들 둘 됩니까? 콜? 근데 굳이 얘를 그 막 삭막하게 무슨 빽빽이 단어장을 시키면서 막 그런 데 밀어 넣어야 할까요? 그럼 아이가 더 오히려 맞아요.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수능 때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번아웃 오고 막 안 해! 막 하긴 번아웃 오는 친구들 저는 너무 많이 저도 너무 봤었거든요. 많이 영어 감정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캐치를 했는데 그 퀸클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핫하죠? 네,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거 제 후기를 살짝 봤는데 다 좋단 말밖에 없는데 퀸클이 지금 뭔지
이게 뭐의 약자인지부터 해서 약간 좀 짧게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사실 쿠킹 잉글리시 클래스죠. 쿠킹 잉글리시 클래스 트윙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군. 그런데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은 음, 이게 이제 저의 철학에서 나오게 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고3들까지 폭넓게 갔어요. 다 했네. 근데 제 채널 이름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응급실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이제 슬퍼. 이게 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 한 고2, 고3쯤 되면 다 이제 응급 환자가 돼서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응급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다 하나예요. 영어가 지겨워지고 영어가 싫고 영어가 짜증나. 영어 공포, 울렁증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기는 가장 처음은 이제 영어를 학습의 대상, 영어를 불편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영어를 최대한 재미있고 즐거운 걸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쿠킹 클래스거든요. 그러면 이름대로 쿠킹이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뭔가 그렇다고 막 불 쓰고 막 뭐 쿠킹 막 이렇게 막 소금 넣고 막 이러면 너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슬라임 놀이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완전 좋아하죠. 네, 모버실 막 이런 거 아세요? 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요즘 친구들 되게 여기 앞에 카메라 감독은 웃고 있는데 네. 뭐 좋아합니까? 슬라임 좋아합니까? 네. 아니요. 모버실이라고 그 요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모든 버전 실시가 아니라고 아세요? 저희 집 애들이 이미 중학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몰랐구나. 그래서 특히 저희 쿠윙클 하는 정도 연령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슬라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자기가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꿀락꿀락 이렇게 놀면서 이것저것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런 거를 모버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또 착안을 하기도 했고 해서 여튼 이제 그냥 뭔가 이렇게 슬라임 만들듯이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해서 맛있는 디저트, 떡 디저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쿠킹 그리고 먹을 수 있고 그럼 영어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나요? 영어로 진행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영어로만 진행을 하면은 너무 좀 재미도 없고 힘드니까 네. 제가 또 아이들 오래 가르쳐 봤잖아요. 이 친구들의 집중력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뭐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한 5분 될까요? 이러실 텐데 초딩 친구들은 20초 갑니다. 놀랍네. 네, 제가 봤을 땐 20초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1분 단위로 뭔가의 새로운 활동을 제가 기획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영어로 계속 인풋을 넣고 그러면서도 이제 애들이 이 요리 과정과 영어로 저랑 상호작용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만드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랑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은 요리가 또 하나 완성되니까 또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어요. 안녕 얘들아. 네. 트윙클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조금 이제 혜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단에 그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지원쌤 여기서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우리 초등 오늘 이제 뭐 어떻게 취업 전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 3학년 뭐 전후까지 해봤으니까 사실 이제 고학년 그 중학 넘어갈 때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따로 2편에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핵심일 수도 있으니까 2편도 꼭 보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